일본 정부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저 위안부 동원했던 그 근거 내놔봐. 징용했던 근거 내놔봐. 근거 내놔봐. 법률적 근거 내놔봐. 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전쟁 속에서 그 큰 중국과 그 큰 미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었던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는 상식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강제로 차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만석 씨 그 가미가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본인은 목숨을 잃지만 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정확히 하셨습니다. 원래 가미가제라는 용어는요 언제 나온 거냐면 고려시대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어떤 몽골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우리 고려군들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본을 침략했던 사건이 고려시대 벌어지죠. 이때 일본이 완전히 쫄았어요. 그 징기스칸의 부대 알지 않습니까? 이 몽골 부대. 그 몽골 부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몽연합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서 그 배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꼬로록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일본 공격을 못하고 결국은 돌아왔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이 태풍 이건 바로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 일본 말로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미가제라는 용어를 또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신이 불어주는 바람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미군 함에 던지는 모습. 인간 폭격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평상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의 모습이에요. 그죠? 전쟁이니까 이것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비이성적이고요.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행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쓰야마 후미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미가제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 전날 두려웠던 거 그렇겠죠. 내일이면 이제 모든 나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니까 그 전날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그 옆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제까지 잘 대해주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 아주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미쓰야마 후미히로가 제가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最後です。歌を聴いてくれますか。ぜひ聞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よ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よアリランコゲロのもがんだ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바로 미쓰야마 후미히로는 조선 사람 탁경현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기는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란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리랑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조선 사람 탁경현, 이 탁경현이 탄 비행기는 1945년 출격을 합니다. 가고시마 그 지란 기지를 출격했던 이 탁경현의 비행기는 이로부터 1시간 반 그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도 바로 이 가미가제에 동원되었던, 아니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 녹아 들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지식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바로 이 조선인 가미가제를 통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라고 외쳤던 그런 지식인들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시인이 쓴 바로 이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원의 죽음을 찬미한 오장 마쓰이 송가입니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소리 있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아픔에 직면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냥 이 문구 하나로 그냥 이들의 죄를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라면 저는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역사에서 분명히 평가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